벤처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 15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을 1년여 만에 500억 원 가치로 끌어올린 사람, 그러다가 모든 걸 잃고 20억 원대 채무자가 된 사람. 아이러브스쿨 창업자 김영삼 씨의 이야기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공부하던 김영삼 씨. 동료가 싸이월드를 만드는 것을 지켜본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이건 분명 되는 아이템이다. 한국은 인맥, 학벌이 중요한 곳이니까 동문 모임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 다들 하는 창업, 나도 해보지 뭐.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뭐. 동료들과 함께 150만 원으로 사업 준비에 나섰고 초중고교 동창들을 연결시켜주는 신개념 서비스 아이러브스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는 고도 성장을 겪으면서 거주 이동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옛날 친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엄청 쌓여 있었고 아이러브스쿨이 이 지점을 딱 건드린 거죠. 이렇게 친구 찾기 열풍이 불면서 아이러브스쿨은 엄청난 트래픽에 서버 비용은 급증하고 금방 자본 잠식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발포제 회사 금양에 지분 34.8%를 주고 10억을 투자받습니다. 이후 성장세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전체 회원 수 100만 명을 넘어서고 더 나아가 달마다 100만 명씩 늘어나는 상황이었죠. 트래픽이 엄청난 수준으로 증가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서버비와 인건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문제는 수익의 성장세가 트래픽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때 야후에서 회사를 매각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인수가로는 무려 500억 원을 제시합니다. 사업을 150만 원으로 시작했으니까 창업 멤버는 완전 돈방석이고 초기 투자처인 금양은 1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주주인 금양 정현철 대표가 하지만 동시에 사업 운영은 급격히 꺾였습니다. 이만큼의 성공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한 탓일까요? 트래픽 급증으로 불편사항은 늘어가는데 대응은 제대로 못하고 조직 운영에도 결함이 생겼죠. 그런데도 김영삼 씨는 창업자로서의 실력을 키우고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성공의 달콤함에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당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그는 사업을 정리하고 학교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금양에 지분을 넘기게 됩니다. 금양은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51%를 확보, 이후 창업 멤버 4명 지분 32%를 160억에 사기로 하는데요. 20억은 선지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양의 정 대표는 매각대금 지급을 미룹니다. 그리고 돈 10억을 빌리기까지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콩으로 도주합니다. 알고 보니 정 대표는 벤처 거품 속에서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의 투기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씨의 시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업 멤버를 포함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으로부터 벼락과 같은 세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라. 금액은 8억. 이후 국세청에 내지 못한 세금은 미신고 가산세가 합쳐지고 연이율 25%가 적용되면서 무려 2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그는 아파트 기반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정현철 대표와의 소송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를 잘못 만난 탓, 벤처 거품에 휘말린 탓, 취약한 벤처 생태계 탓,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이러브스쿨의 행적을 보면 창업자에게는 행운을 극대화하고 불운을 최소화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